이걸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이게 뭐냐면 횡단보도에 설치한 차단기인데 왜 만든 것 같으세요? 무단 횡단을 하지 말라고 만든 것 같죠? 아마 이걸 지금 처음 보신 분들은 야, 겨우 저거 하나 생긴다고 무단 횡단이 줄었으면 진작 했지. 어른들은 그냥 무시하고 지나갈걸? 대부분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솔직히 좀 황당히 보이긴 합니다. 횡단보도 앞 전체를 막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일부를 막아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잖아요. 그런데 시각을 조금 바꿔서 바라보니까 굉장히 놀라운 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어떤 걸 놓치고 있는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고장진단, 결함, 내 차 운행 기록까지 모든 걸 한 번에 정리하고 싶을 때 인포카. 이게 뭔가 싶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이 자동차도 아니고 이렇게 한쪽에만 설치해 둔다고 무단횡단 하던 사람들 버릇까지 고치겠냐고요? 설마 진짜 무단횡단을 줄이고자 만든 건지 봤더니 맞습니다. 무단횡단이 불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장치라고 합니다. 지금 이게 화성시에서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행정 중 하나라고 하는데 얼마나 무단횡단을 많이 하면 이런 것까지 설치하나 싶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번에도 실효성 없는 정책을 펼치는구나 싶잖아요. 그런데 시각을 조금 바꾸면 완전히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실제로 이 차단기를 설치한 뒤로 어떤 변화가 차지하냐 이건데, 설치 전에는 무단횡단 건수가 141건이나 됐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설치한 이후에는 무려 4건으로 대폭 감소했다고 합니다. 백분율로 따지면 96%가 줄어든 거죠. 이게 뭐 1년 넘게 기록된 자료도 아닙니다. 고작 일주일 동안 이렇게 많은 무단횡단 건수가 줄었다고 하는데, 와,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요? 간단합니다. 어른들 시각에서 보면 건너면 그만 아니냐고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횡단보도 전체를 막아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한쪽만 막아버리면 반대쪽으로 가버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을 건데, 아이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얘기가 달라지죠. 실제로 이렇게 96%에 달하는 숫자가 사라질 수 있었던 이유도 다른 곳이 아니라 스쿨존에 설치를 했기 때문입니다. 화성 시내에 있는 36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 이 차단기가 설치됐다고 하고요. 이 중에서 7곳을 조사해봤더니 141건이던 무단횡단 건수가 4건으로 줄어든 겁니다. 화성시장은 그래서 올해 안에 10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취지와 목적만 맞으면 이렇게 놀라운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좋은 사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이 차단기를 강남 같은 직장인들 밀집 지역에 설치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큰 효과가 나타날 수 있었을까요? 아이들은 달랐던 겁니다. 이게 인공지능 시스템이 신호등 색깔에 따라 차단기를 작동시키는 거라고 하거든요. 일단 횡단보도 앞을 차단기가 가로막고 음성 안내까지 해주니까 아이들도 이제 차단기가 내려온 걸 보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 조금이라도 더 조심해 건너려 하고, 이게 일종의 나비 효과가 되고 있는 거죠. 이걸 보고 한 친구가 조심하는 걸 보면 다른 친구들도 조심하게 되고, 또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조심하는 모습을 보고 주변에 있는 어른들도 조심하게 되는 거니까 스쿨존이라는 아주 적합한 장소에 적절하게 설치했다고 볼 수 있고요. 목적과 수단이 아주 잘 맞아떨어진 행정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결국 답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회전 방식도 더 철저하게 바꾸고 한 이유가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 중에서도 오늘은 무단횡단 사고를 줄이기 위한 수단이었는데, 결국 목적과 수단만 잘 맞으면 무단횡단 사고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스쿨존에는 이렇게 차단기를 설치하면 된다는 거, 그리고 차단기를 설치함으로써 아이들한테 경각심을 주고 교육도 시킬 수 있다는 게 증명이 됐는데, 문제는 이제 어른들입니다. 어른들이 무단횡단 사고는 어떻게 줄여야 하냐, 이게 남은 과제로 볼 수 있는데, 이건 근본적인 자료를 보면 됩니다. 일단 방금 전에 봤던 차단기 설치로 인한 무단횡단 건수 감소가 왜 칭찬받을 일이냐면, 실제로 어린이 사고 유형을 보면 가장 많은 사고가 횡단 중에 일어난다고 합니다. 무려 41.2%에 달하니까 대부분이 도로를 건너다 사고가 나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런 점에 있어서 무단 횡단을 줄임으로써 어린이 사고 중에 가장 많은 횡단 중 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거고, 이걸 전체 단위로 넓혀서 보면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수 자체는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12%씩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고가 줄어든 원인 자체는 명확하게 안 나왔더라고요. 사고 시간대 같은 것만 나왔지 무단 횡단 건수가 줄었다거나, 아니면 요즘 나오는 신차들은 대부분 사람 인지 기능이 들어가서 차가 알아서 멈추잖아요. 이런 기술 발전이 보행 교통사고 건수를 줄인 건지 이런 인과관계가 뚜렷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이건 뭐냐면 전체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연령대별로 나타낸 자료인데, 노행 보행자 수가 56.6%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이 51세에서 60세가 가장 많았고요. 이것도 인과관계를 나타낼 만한 자료가 딱히 없어서 관련 자료를 좀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예상했던 대로 고령 보행자 사망사고 유형 중에 도로 횡단 중 사고가 나는 경우가 무려 66%에 달했습니다. 무단횡단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노인분들은 특히 어떤가요? 걷는 속도나 반응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나는 초록불에 건넜는데 횡단보도는 길고 신호는 짧아서 중간에 고립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차가 오면 피할 수 있는 확률도 너무 낮아지고요. 이런 경우들까지 모두 포함됐기 때문에 고령 보행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통계가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 결국 어른들이 무단횡단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노인분들이 무단횡단의 위험을 인지하는 게 가장 확실할 것 같다는 겁니다. 사실 단편적으로 본다면 무단횡단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긴 할 겁니다. 만약 무단횡단을 하다가 걸리면 벌금 100만 원이라는
무단횡단이라는 법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되면 모든 연령층에서 무단횡단 숫자가 확 줄어들 것 같지 않나요? 어린 아이들은 부모님들이 무단횡단을 절대 하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조기 교육할 거고, 어른들은 당연히 벌금을 내기 싫어서라도 무단횡단을 안 할 것 같잖아요. 물론 100만 원은 설명을 위한 예시이긴 한데 중요한 건 처벌 수위를 높일 생각이 없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주어진 조건에서 각 지자체의 행정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일단 노인분들을 중심으로 한 교육이 필수라고 봅니다. 이것도 노인분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의 노인분들한테는 무단횡단이라는 개념 자체가 생소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80년대, 90년대 도로 상황을 보면 거의 중국이나 인도를 보는 것 같지 않나요? 진짜 이때는 강한 사람들만 살아남는 시대였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찾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냥 무단횡단 일상인 사회에 살았던 어른들이 지금 노인이 되신 거잖아요. 그럼 결국 무단횡단이라는 개념부터 시작해서 이게 대체 왜 위험한지, 이로 인해서 사고가 나면 어떤 억울한 사례가 생길 수 있고, 이게 한 가정을 어떻게 만들어 버리는지, 한마디로 어떤 끔찍한 결과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지, 이런 걸 교육해 드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처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내용을 자주 노출시키는 게 가장 좋겠죠.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인분들이 자주 보는 채널이나 시간대에 공익 광고를 지속적으로 내보낸다든지, 아니면 대국민 캠페인처럼 노인분들이 자주 보시는 프로그램에서 짧게나마 교육을 해준다든지 최대한 자주 노출시키는 게 답이라고 봅니다. 단속의 취지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단속을 해서 시민들의 범칙금을 뜯어내는 게 아니라 단속을 인지하도록 해서 스스로 조심하면서 사고를 스스로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예방을 위한 게 단속의 취지이자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죠.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시민의식을 끌어올려놓고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건 그 다음이란 거죠. 세 번째는 오늘 소개한 내용에 보완하고 싶은 것들인데요. 두 가지입니다. 일단 앞에서 봤던 스쿨존 차단기 있죠? 이거 너무 좋은데 살짝 보완하면 좋을 것 같은 게 있습니다. 차단기를 좀 더 안전하게 설계하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보니까 주차 차단기처럼 플라스틱 재질인 것 같은데 이거 은근 위험합니다. 차단기에 맞아서 크게 다치는 사람들도 꽤 있거든요. 가뜩이나 이건 어린 아이들이 많은 스쿨존에 설치된다면서요. 차단기에 맞더라도 다치지 않게 재질을 바꾼다던가 차단기에 내려오는 위치 같은 거라도 명확하게 표시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등하교 시간에는 가뜩이나 아이들이 횡단보도에 몰릴 텐데 차단기가 내려와서 다칠 수 있으니까 이걸 보완한 다음에 전국적으로 확대하면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건 전국 횡단보도에 고려를 해줬으면 하는 건데, 횡단보도 앞쪽이나 옆쪽으로 기둥형 블록걸 같은 걸 설치하면 어떨까 합니다. 이걸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횡단보도 주변에 높이가 높은 차들이 주차를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덕에 횡단보도 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보는데, 주택가 같은 곳들 보면 도로가에 주차 라인이 있는 곳들도 많잖아요. 그 중에 횡단보도랑 가장 가까운 곳은 높은 차가 주차를 해버리면 곤란하거든요. 왜?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사람도 차가 오는지 안 보이고 운전자도 횡단보도에 사람이 서 있는지 안 보이잖아요. 블록거울을 설치하게 되면 거울 때문에 높은 차가 주차하는 것 정도는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걸 모든 횡단보도에 설치할 수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애초에 모든 횡단보도에 설치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면 완전 큰 대로변 횡단보도 근처는 요즘은 대부분 불법 주정차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애초에 높은 차든 낮은 차든 주차를 못합니다. 결국 이게 필요한 건 횡단보도 근처에 주차를 하는 주택가인데, 주택가 횡단보도 정도면 블록거울을 충분히 설치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설치 높이나 위치는 연구가 필요하겠죠. 신호등 근처에 설치해서 높은 차들을 주차하지 못하게 할 건지, 아니면 아예 횡단보도 옆쪽으로 돌출되도록 기둥 형식으로 설치해서 횡단보도 일정 반경 내에는 아예 주차를 못하게 할 건지, 이건 이제 충분한 토론이 필요할 겁니다. 대부분 교통과 관련된 정책은 2%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 찾아보면 오늘 소개해드린 것처럼 실효성 있는 것들이 많아서 이런 것들을 위주로 충분한 논의와 보완을 꾸준히 해간다면 흔히 말하는 안전한 도로가 되지 않을까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